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투데이잡 잡 시즌2 시즌2. 금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예. 열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예. 하죠. 저희가 오늘 잡 초대석에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취업시장의 변화, 또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 취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코잡의 최준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투데이 잡스 시즌2는 아마 처음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예, 아유 참 자주 보는 예청자인데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기업의 인재 경영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코잡 최준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 오늘 굉장히 먼 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제가 활동하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서 예. 조금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도 몇 이렇게 시에 일어나셨어요? 뭐 잠을 좀 많이 설쳐서요. 아. 아침에 좀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네. 저희 볼 생각에 설치신 거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본인 볼 생각에 설치신 건지 지금 그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섭 아나운서. 지금 많이 떨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서연 아나운서의 미모에. 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채용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채용 시장 얼어붙었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숫자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네. 우리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한 숫자를 보면 코로나가 우리 2020년 올해 2월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급속히 시작이 됐는데요. 네. 2월에 취업자 수가 2,752만 명 정도 이렇게 네. 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창 그 참고를 하고 한 이제 4월에 와서는 한 102만 명 정도가 줄어서 2,650만 명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가 2008년에 글로벌 그 금융위기라고 하는 예. 그 당시의 숫자라든지 98년도 외환위기 이럴 때 그 수치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이 단기간에 저희가 네. 사실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질병으로 인한 예. 이 취업에 대한 그 불안정 요소였기 때문에 음. 그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를 했고요. 네. 이러한 추세가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되고 또 이걸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직까지도 좀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 뭐 뉴스를 진행할 때도 코로나19 소식을 전하면서 많이 안 좋다, 또 기업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워낙 맞아요.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뭐 전반적으로 다들 힘들겠지만 특히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예, 참 이게 걱정이 또 더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렇게 취업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우리 생활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 숫자로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 성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계층별, 직업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살펴보면은요,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일자리에 이렇게 상실되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으신 부분들의 네. 부분들이 여성, 그다음에 고령자, 임시 일용직, 개인 서비스업,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업, 단순 노무지 예.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숫자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남성이 40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해서 여성이 62만 명. 어. 그다음에 연령대별로는 뭐 세대별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60세 이상 어르신들 단순 네. 일자리가 한 44만 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요. 예. 그다음 우리 청년들도 21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시직 45만 명,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중에 순으로 이렇게 네. 많이 준 걸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코로나 여파로 이제 채용 시장이 많이 이제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거의 그 숫자만 보면요. 광역시 하나가 다 그냥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100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령층은 다들 골고루 타격이 입고 임시직 분들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취업 시장에 어떤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뭐 우리나라 취업에 있어서 이렇게 그 중요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또 더 그 심화되는 그런 네. 부분들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더 증가했다는 증가했다. 부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공부에 학업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난 나중에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한 49%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채용 그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 평소에는 이 정도 노력이면 충분히 서류도 합격하고 다음 절차로 가실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과정에서 이렇게 전형에서 탈락되는 그러한 좀 케이스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눈에 띄는 사례들이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수한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세대학교의 공대 학생 경우에 학점이 4.1, 그러니까 4.0 이상의 좋은 학점을 가지고 성실히 공부했음에도 서류에서 탈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대기업 인턴도 경험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또 전문 자격 준비도 1차로 이렇게 합격해 있는 학생들도 취준생도 이렇게 서류에서 탈락되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좀 놀라움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얼핏 얘기만 들었지만 스펙이 사실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래도 안 되는 거 보면 정말 취업이 어렵긴 한가 봐요. 예, 그게 이제 그 뭐 코로나19 때문에 스펙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는 단정 지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스펙이 이제 높은데 그러니까 취업문은 좁아지는 이러한 현상은 뭐 나타나고 있다는 이 현상에는 지금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취준생들이 지금 당장 뭐 학벌이나 어학 점수 이런 거는 단기간에 좀 바꾸기는 힘든 스펙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들을 좀 집중해야 지금 취업 시장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아까 우리 MC분들 제일 오프닝 멘트에서 저 100점 100승 저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험 이제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대기업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예측이 빨리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우리 일자리들을 많이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측을 잘 하지 못하시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증이 돼 있는 인재들, 우리 흔히 중고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데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봤구나 하는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아마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본인 포트폴리오를 잘 좀 관리하시고 작성해 두시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직무를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수행한 경험들이 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PR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겠고 뭐 관련 경험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이 밖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취업 트렌드를 좀 더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을 물론 새로운 거를 또 많이 준비해서 채워나가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기존에 잘했던 부분들을 이제 더 여기에 맞게 잘 이렇게 전환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비대면 사회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IT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취업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증가되거나 그 일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나 자기 노력이 어떤 것하고 상관없이 이러한 직종하고 연관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 그다음에 지금 체험형 일자리 정부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지금 지원들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이렇게 디딤돌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과생들은 사실 그쪽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조금 손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 문과생들은 조금 난해한 입장에 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전통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주로 이제 기획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쪽
취업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영업 이런 데 관심을 네. 많이 가지고 이제 취업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연장이기는 합니다만 예. 그 본인들이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훈련을 받았던 문과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뭐죠 정보화 시대에 예. IT화된 시대의 언어로 자기들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뭐 저희들 요즘 학생들 블로그 이런 거 활용 많이 하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노력한 것들을 거기에 홍보도 하고 거기에 잘 쌓아둠으로써 나중에 취업에 면접관들에게 잘 그것들이 PR될 수 있도록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 우리 그 필요한 인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딩 뭐 우리 예전에는 컴퓨터 언어라고 이야기를 네, 많이 맞아요. 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코딩 많이 교육들 받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코딩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업무 적용까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좀 사회과학적인 부분을 공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풀어내는 능력들을 보완하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쌤한테 조언을 처음 듣는데 굉장히 뭐랄까 믿음직스러운 이런 목소리로 조근조근 짚어주시니까 저희가 네. 좀 더 잘 준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좀 취업의 문턱을 우리가 잘 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자소서나 면접도 중요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뭐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보고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언택트로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맞아요. 그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런 지금 예. 시기가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핵심 중심으로 잘 써서 면접관들에게 그러니까 취업 담당자들에게 본인을 소개할 거냐라는 부분이 네. 중요하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고 있을 겁니다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너무 추상적인 표현들보다는 네. 좀 핵심적이고 구체화된 사례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취업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 중에서 본인을 선택하셔야 되는 취업 그 담당자 채용 담당자께서 네. 예,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 바로 캐치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한 게 우리가 안 해봤던 그 비대면 면접에 대한 준비입니다. 저도 비대면 면접을 제가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채용을 위한 면접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요즘 정부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기관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할 때 네. 비대면으로 많이 해서 하시는데 그걸 하다 보면 몇 가지 요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 활용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예. 좀 잘 미리 연습하시고 숙지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하시는 게 가장 기초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송국이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조명도 돼 있고 하지만 예.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뒷 배경이 조금 밝고 이렇게 해서 본인을 더 화사하게 더 이렇게 또렷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신다거나 그다음에 그 면접관이 좀 지루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좀 예. 말투나 표정이나 아까 우리 MC분들 그래서 여기 투데이 잡스 여러분들 자주 보시면은 아마 참조가 많이 되실 것 아, 같은데 예, 그러한 그 제스처 같은 것들도 연습들을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마이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목소리 간섭 충돌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듣고 잠깐 쉬고 그러면서도 그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잘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온라인 면접에 있어서는 몇 가지 팁으로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 비대면 면접 경험이 있어요. 화상 면접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이제 배경이 밝고 깨끗한 이거를 저는 인지를 하고 그 유튜브용 조명 있죠. 오. 예, 캠 앞에다가 두고서 제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했습니다. 굉장히 예. 뽀샤시하게 나오겠는데요. 그럴게요.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붙었어요. 예. 오. 붙었는데 뭐 그 다음은 떨어졌는데 아무튼 슬픈 네. 소식이네요. 유튜브 조명 같은 거 간단하거든요. 그거 이제 맞아요. 앞에다 놓고 본인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 시장이 이제 어려워지는데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 대책들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 디지털 청년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 해서 청년들을 좀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해온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조금 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쉽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일시적으로 좀 완화를 했습니다. 정책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이렇게 참조하셔서 활용하시면은 취업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쌤이 또 공공기관 인턴십 소식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예, 저 뭐 요즘 우리 최근에 정부에서 뉴딜 정책 발표하면서 네. 그게 이제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하면서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청년들이 바로 이렇게 일자리를 못 가는 경우에 정부가 그렇다고 다 채용할 수도 없으니 예. 정부가 한 6개월, 1년 정도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히 IT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준비해서 그러니까 일 경험 사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각 고용센터 통해서 지자체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갓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조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시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소식이나 기업 기관들이 좀 소개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저희들 뭐 대기업 중심으로도 뭐 네. 많이 네.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넘어간 모양이네요. 예. GS 칼텍스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예, 예. 관련된 얘기들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 맞나요, 쌤? 예, 거기 메세나 저 단체하고 해서 문화예술을 예. 활용한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각박하고 네.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자기 주변 외연을 넓히는 데는 조금 소홀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마 8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청년 재학생도 여기는 대학 재학생도 포함되는 예. 사업이니까요. 우리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알기로는 이 한국판 뉴딜에 좀 공공 데이터 관련 내용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생소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정보화 시대 많이 돼서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98년도 때 IMF 외환위기를 우리나라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정부가 많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예. 또 그 사회적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도 우리나라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국토 전산화를 그 당시에 인력들을 이렇게 지원해서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에 이제 21세기 버전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관련 기관들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좀 더 유저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지원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IT 관련 분야의 예. 그 일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섭 아나운서, 우리 쌤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네. 좀 IT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니까요. 코딩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조곤조곤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 듣고 문과생이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모두의 채용 톡톡 하고 나서 그리고 코딩을 배우러 가야 되겠다. 코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문과생이 그런 이과생의 역량을 가지게 되면은 좀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좀 문과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제는 예. 하이브리드화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과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문과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같이 융합도 해야 되고 또 각각의 영역에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 적용하는 부분, 뭐 코딩을 반드시
잘 배워가지고 활용 네. 잘할 수 있, 물론 아주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의 이제 변화에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 네, 예.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 기업들이 어렵고요.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움에 피부로 직접 와닿는 게 우리 이제 취준생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경제 활동 현장에 계시던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지금 피부로 고스란히 지금 다 느끼고 계셔서 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뭐 기업 마찬가지고 또 정부나 지자체 등등 해서 어려움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또 발표도 하고 있고 네. 네.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우리 모두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네. 때인 것 같아서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렇게 잘 좀 간파하시고 네. 목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좀 묵묵하게 취업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아마 이 시기에 또 잘 넘어가서 원하는 결과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